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3, 4분기 연속 2억 원을 넘었던 월세 보증금 평균액도 2억 원 밑으로 하락하는 등 시중은행 금리 안정과 월세 수요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고액 수급자가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수급자가 많아진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톱니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약 2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반감기도 성공적으로 지나온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추이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증시도 연휴를 보낸 오늘 잘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세를 이어온 만큼 이 훈풍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도 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 우리 증시도 오늘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시를 이끄는 큰 축은 금리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성장, 고용, 물가인데 고용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좋은 수치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 30만 깜짝 고용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그 당일에는 좋았습니다만 출렁거렸죠. 그러나 이 4월 비농업 고용 지표는 예상외로 좋았을 것이다라고 예상외로 생각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는 좀 환호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고용 지표인데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시간을 좀 돌려봤을 때 6월 금리 인하론이 나왔었죠. 그러나 지금 6월 금리 동결 가고 9월 달까지 금리를 계속 이제 유지하다가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전고점 돌파하면서 한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1.84%, 2,700선 돌파하면서 장중에 너무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제가 1분기에는 반도체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다. 2분기에는 바이오 제외하고 반도체 업종 단독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 상승 견인할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전망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8만 전자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18만 원 회복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조정 이후에 9만 전자 달성할 확률이 높고 SK하이닉스는 HBM 차세대 선두주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추세선도 좀 그어드렸고 그 이후에 121선 기점으로 해서 횡보 좀 할 거다. 다만 지금 이 횡보하는 구간의 저항 라인,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6,000선입니다. 16,000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양봉 하나 세웠다는 것. 의미가 뭘까요? 실적이 좋다 이거죠. 일단 기술주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뭐 테슬라는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만 좋은 재료로 인해서 애프터마켓 상승 후에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뭐 어쨌든 기술주들의 지금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비농업 고용 지표라는 호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양봉을 하나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는 물가 지표 나옵니다. 새로운 장작이 나오는데 PPI, CPI가 좋게 나와야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혹은 그 재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관망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도 121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탈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숨고르기 장세이기 때문에 이후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2,700선 돌파했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스트레이트로 가거나 혹은 횡보하거나 혹은 121선 이탈하거나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 라인이 2,779 라인인데 지금 2,726이고요. 장중에는 2,730선 아깝게 가지 못하고 2,728선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종가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그러니까 5월 안에는 2,779선을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 살리면서 가고 있는데 코스피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나쁜 건 아닙니다. 상승폭이 좀 둔화된 건 맞는데 나쁜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추세 살리면서 전 고점인 922선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검토하셔도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심하시고 홀딩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 제가 전략 두 가지 정도 세워드리겠습니다. 대형주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형주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 PBR주.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 좀 매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기관 투자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 추후에 일정이 재료가 장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금융 지주사라든지 실적이 좋았던 기아, 현대차, 완성차 업체에 노려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 너무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등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눌림 구간의 신규 매수 검토하시고 삼성전자는 9만 원 목표로 잡고 SK하이닉스는 20만 원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제 지표와 실적 중에서 향후 물가 지표를 지금 살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뉴욕 3대 지수와 우리나라 증시 모두 장기 지지선을 좀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안에서 짚어주신 섹터들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시황에서도 대형주들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을 이끈 건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셨던 대로 조정을 조금 거쳤었고 그 이후로 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추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흐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시황 부분에서 짧게 제가 언급했죠. 구체적으로 섹터 다루면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 모멘텀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HBM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10%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인데 HBM 가격이 올랐을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삼성서 처음 있는 일이다. 에이스 400명을 투입했다.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을 투입했다. 승부수를 던졌다 이건데 HBM 물량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인력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HBM 차세대 선두주자 타이틀을 탈환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내년까지 HBM 물량을 완판하겠다. 완판이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방금 삼성 이슈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HBM 차세대 선두주자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로 보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실적도 그렇고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부분들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약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저번에 횡보하다가 한번 돌파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기적으로 언제 돌파할 것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다만 제가 방송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121선 이탈하지 않고 121선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횡보한 다음에 결국 21선 돌파함과 동시에 9만 전자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기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증시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대외적인 변수 있죠. 대내적인 변수도 있고 가령 뭐 북한의 도발, 환율의 변동성, 중동 전쟁의 확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물가도 있죠. CPI, PPI 이런 것들 다 체크하셔야 되고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쭉쭉 시원하게 올라가 있죠. 이게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구간을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넘어가면 주가가 빠질 때 이평선들이 종가 기준으로 평균 값을 낸 것이니까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고꾸라지겠죠. 선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모난 박스 부근, 이 박스 부근, 이 부분을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보통 역배열로 이평선이 바뀌면요. 추후에 이 역배열된 이평선들이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삼성전자와 같은 시가총액 1등 기업들은 역배열됐을 때 21선과 같은 저항 라인을 쉽게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간이라 이겁니다. 자, 근데 기술적으로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지금 21선이 노란 선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당일 기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85,500원 계속 고점 뚫으려고 트라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종가상으로 뭐 이렇게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 특성상 중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상승하려고 마음먹은 그러니까 장 초반에 즉 방향성을 정하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이 추세 살리면서 21선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된다.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K하이닉스 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보면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많이 상승하고 있죠. 지금 뭐 17만 9,900원 장중에 18만 원 움직이면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SK하이닉스 캔들 흐름 좀 보시면 장대 양봉이 아닙니다. 그 전에 2% 장대 양봉이 아닌데 자, 21선 라인을 어쨌든 지지하고 있는 캔들이 나왔다. 이걸 좀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이렇게 박스 받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함과 동시에 21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신다면 121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만 원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도 좀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시면 파동을 그려볼게요. 상승 파동, 상승, 하락, 상승, 하락이 아니고 지금 박스죠. 박스기 때문에 이 박스 구간을 좀 그리다가 15만 3,2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것도 제가 삼성전자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언제 돌파할지 정확히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되고 신규로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단기 박스권의 지지라인 약 12만 5천 원 됩니다. 12만 5천 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15만 3,200원 돌파할 때 익절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HBM의 가격 상승이라는 내용적인 측면에 더해서 기술적인 분석들까지도 도와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매매하시는데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뤄볼 섹터는 전선 섹터인데요. 4월 증시를 이끌었던 강한 이 전선 섹터가 다시금 5월에서도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의 좀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큰 파동을 다시금 그려갈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대원전선, 대한전선. 제가 지난번에 대원전선 말씀드릴 때 기술적인 대응 전략 잡아드릴 것 같은데 일단 모멘텀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오늘 방송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관련주는 AI 열풍에 움직이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등 다양한 관련주들이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역시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다. 구리 가격 올라가면 실적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나의 모멘텀이니까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재료들 가지고 왔고요. 관련주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등 있는데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이실까요? 4월 16일에 제가 네모난 박스 하나 실행했는데 고가권에서 보통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성형 캔들이 아니라 팽이형 캔들에 가까운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 라인을 돌파하면 굉장히 힘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 라인, 고가 라인이 한 3,120원인데 3,000원 라인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죠. 대원전선 기준으로. 그래서 이 3,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단기 추세 그려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전력기기 관련주처럼 추세 달리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총도 지금 전일 기준으로 2,400억이면 굉장히 가볍거든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많습니다. 자, 보통 여기도 보시면 이게 유성형 캔들이거든요. 5월 3일에 이런 캔들이 거래 대금이 무려 1,200억 가까이 실리면서 나왔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일부 물량을 던졌다는 것인데 이 물량을 다시 말아 올린다는 것은 또 세력의 어떤 손바뀜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요. 주가가 단기 추세 그리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게요. 추세 지지 라인이 3,250원입니다. 3,250원은 5월 3일 음봉 라인의 저가 라인 부근이기도 하기 때문에 3,25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매입가 대비해서 20% 정도 스윙 라인 잡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가온전선을 볼게요. 대한전선은 가볍고 또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다. 이게 3등주기 때문에 저 가온전선 좀 말씀드리자면 파동 논리로 좀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눌림, 2 눌림, 3인데 요거를 2로 보셔도 되고 3으로 보셔도 좋은데 저는 2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3파까지 나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2로 보고 두 가지 전략 세워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돌파 매매, 54,000원 돌파할 때 들어가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하나 세우시고 내가 돌파 매매가 좀 약하다, 실시간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선 하나 그으신 다음에 단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추세의 지지 라인이 47,500원으로 보입니다. 47,5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6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부터 좀 큰 상승을 보였던 전선 관련된 섹터들 여러 가지 캔들 분석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윙 혹은 트레이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유리기판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시황을 언급드릴 때 전선이나 전력설비, 유리기판 쪽으로의 전략들을 많이 세워드렸었습니다.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한편으로 또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전선, 전력 설비, 원자재까지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유리기판이 있죠. 유리기판 1파 2호 눌림 기법 이용하면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재료는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AI 반도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SKC, 삼성전기, LG 이노텍과 같은 대기업들 잘 아실 겁니다. 대기업들이 유리기판을 상용화하기 위해 이 기술 선점을 하기 위해 경쟁을 좀 벌이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기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좀 앞당긴다네요. 양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3분기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면서 최초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했는데 이 시기 앞당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이슈 새롭게 나온 이슈니까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 SKC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수익 내야 되니까 중소형주가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일봉 차트 보면서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가 자 일단은 캠트로닉스랑 좀 같이 볼게요. 보시면 오늘 그나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박스권 기법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보시면 상승했다가 눌리는데 단기 박스가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은 박스권의 중단 라인이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3,250원에 들어가셔서 3,750원 박스권 저항입니다. 10% 짧게 치고 나오는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캠트로닉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좋네요. 지금 매물대를 주봉상으로는 소화하지 못했고 일봉상으로는 소화했는데 주봉상 이 정도 매물대는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5일선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도 이 5일선 지지하는 캔들이 나온다. 5일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29,000원입니다. 29,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매입가 대비해서 3에서 5% 짧게 치고 빠지고 나오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뭘 볼까요? IC캠이 있는데 피로틱스 등등 있습니다만 JNTC 오늘 YC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 역시도 5일선 지지하고 있는 캔들이 나오고 있네요. 너무나 흐름 좋습니다. 1파 이후에 눌림 2파 구간에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눌리고 재차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캠트로닉스와 마찬가지로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종가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4만 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한가를 포착을 했던 YC캠부터 여러 가지 캠트로닉스 같은 관련주들이 있고요. 저희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 중에서 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리뷰도 다뤄보겠습니다. 4월 30일 공략했던 YC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14%가량의 급등세가 이렇게 단기간에 나와줬습니다. 어떤 종목이었는지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YC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30일에 공략주로 가지고 올 때 삼성전자와 어떤 이슈가 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 논리도 되고 테마 논리도 된다.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중소형주인 이 YC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죠. 4월 30일이면 이때인데 14,180원에 공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5일선, 자 기술적으로 볼게요. 5일선을 제가 좀 굵직하게 설정을 하면 이 선인데 이 선 보이십니까? 분홍색, 빨간색 선인데 이 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YC캠도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흐름이죠.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5일선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에 들어가셔도 좋았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방송 중에 들어가셔도 지금 수익 구간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들어갔으니까 지금 15,840원까지 찍고 내려왔잖아요. 고가 기준으로 11% 상승 구간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고 16,500원 매도 타점 잡으시면 되고 신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000원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13,000원이 11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을게요. 13,000원 내려오기 기다리시고 13,000원 내려오신다면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 16,500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4월 30일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YC 리뷰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한번 공략해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반도체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가격 오를 때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지금 조정 중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관련주 모멘텀 좀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PCB 기업 중 최대 생산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계속 돌린다 이거죠. 고객사도 많고 수주도 좋기 때문에 이 기업 계속해서 들고 간다면 실적 논리에 더해서 주가가 전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 박스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46,500원 신고가 찍은 다음에 지금 조정 중인데 다시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YC처럼 폭발적인 상승은 지금 당장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오긴 힘듭니다만 우리가 단기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1,000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좋고 실시간으로 방송 보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종가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매수 타점 잡으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는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차례 반도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PCB 관련된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 오늘의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짚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홍콩 증시 강세, 중국 경제 회복세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중화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국 투자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콩 증시의 항생지수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7.4% 오르면서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저평가 메리트에 더해서 증가하는 GDP 성장률, 경기 부양 가능성까지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화권 증시들에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다라는 이슈 짚어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4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나스닥도 코스닥도 아닌 항생지수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중국 경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 경제 분쟁 이것 통해서 미국이 거의 압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생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반격도 상당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어떤 특히 이제 항생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중국 본토 상해 증시도 뒤따라 약간 올라가려는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여기에 거의 올인을 좀 했죠. 그리고 2025년에 앞두고 올해가 2024년 다시 말해서 1년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물론 현재 해외에서는 또 미국과 EU에서는 저가 이제 덤핑 공세 이렇게 많은 이제 비난을 좀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저가 어떤 부분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기술 혁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짚어봐야 된다. 결국은 중국의 경기 부양 부분들이 또 주식 부양에서는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현재 한번 큰 파도를 타고 움직여주는데 2004년, 2014년, 2024년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열리는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신국 구조 효과 부분들이
좀 이번에 나타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시그널이 분명한 시그널들이 있죠. 첫 번째 부분들은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가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PMI 지수하고 반도체 어떤 그 사이클하고는 거의 시차를 두고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HBM 특히 이제 AI 쪽 위주에서 전통적인 D램이나 현재 메모리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넘어가는 어떤 턴 어라운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만 지진 때문에 반도체 가격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과 이제 반도체 부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어떤 사이클이 선행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좀 갈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은 5% 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5%가 넘어서면은 중국 경기는 호황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5%가 내려갔을 때는 침체 국면으로 이제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중국의 1분기 GDP가 일단은 1분기 쪽에 보면은 5.3% 그래서 5% 이상 고공 행보를 할 확률이 많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에도 굉장히 호재가 좀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어쩌면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랠리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20년 만에 좀 반복이 될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가 막힌 부분들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열리는 삼중전회에서 국영 부동산을 국가가 매입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실 채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가 매입해서 미완성된 아파트를 준공을 하고 대신 장기 또는 조리로 싸게 파는 그런 플랫폼 기업, 공사 설립에 대한 해법도 제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킬레스 건이 현재 풀리면은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동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중 이제 무역 패권, 경제 패권 어디로 가느냐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끝나는 게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수혜가 되는 업종이 있고 또 피해가 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수혜 업종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항생 지수하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 지수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홍콩 항생 지수 중국 본토 반환된 지 오래됐죠. 네, 홍콩하고 중국은 같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수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5월 달에 갑자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는 더 수급적인 면인데 인도 증시하고 현재 일본 증시에 대한 그 차익 실현 자금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말도 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를 보더라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이제 홍콩 항생을 따라서 우상향 이제 방향성을 좀 틀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됩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기나긴 하락 추세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상승 트렌드로 전환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년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2014년 이때 한번 큰 어떤 파동이 불었습니다. 이때 증시 이제 부양의 정책들이 나와줬는데 이번에도 10년 만에 이제 증시 부양 정책이 나와주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 국내 어떤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서 교통 마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들도 있지만 성장하고 있는 GDP 성장률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까지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증시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나라 업종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관광 관련된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파라다이스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엮였었고 관광 특히나 중국의 유커 관련된 종목으로 엮었습니다만은 정말 긴 기간 박스권 횡보를 이어왔더라고요. 2019년도부터의 긴 박스권인데 앞으로 중국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예,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기 부분들도 함께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관광객 뭐 이런 여파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파라다이스가 이제 먼저 이제 보시면은 아직까지 움직임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중국 노동절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골든 위크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입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물론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단순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코로나 직전 대비 약 10%밖에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제 강력한 어떤 흐름들은 한류 열풍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이제 파라다이스 부분들도 지금 나름대로는 전체 이제 수혜주로 좀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난 어떤 4월에 어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은 매출액을 보면은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역대급으로 좀 찍을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파라다이스 차트가 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조금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전체 시장의 흐름들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 박스권 세 번의 박스권이죠.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고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 수혜주로서 파라다이스 언급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롯데 관광개발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중국 관광 관련해서 알아본 첫 번째 종목 파라다이스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F&F 짚어보겠습니다. 임상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들을 발굴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짚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1년가량 동안 하락을 좀 이어왔던 종목인데 중국과 어떻게 또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F&F 같은 경우는 한국 브랜드입니다. 근데 브랜드 이름이 라이센스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V 케이블 유명한 글로벌 채널, 뭐 디스커버리 채널. 근데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시중에 돌아다 보면 디스커버리 채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옷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채널도 무슨 옷을 만드냐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얻어서 이걸 상품에 적용을 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나 아니면은 MLB라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모자라 특히 캐주얼, 스트리트 패션 이쪽에 특화된 패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랜드 사업을 좀 했던 그런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두 가지 브랜드가 좀 있고 동남아시아도 진출을 하는데 해외 관광객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하게 되면은 MLB 배정을 먼저 찾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고 중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MLB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재 어떤 소비 어떤 수혜주다,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F&F에서 받는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2021년도에 가파른 어떤 성장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월봉상으로 보면은
대바닥권의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 바닥의 박스권, 이게 이제 최근 4월 말이 진바닥으로 봅니다만은 가바닥에 다시 한번 올라와 줬고 여기서 행보하다가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이슈, 소비 이슈, 관광 이슈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소비와 관광의 두 개 다 엮일 수 있는 FNF까지 오늘의 시그널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략해볼 종목이 어떤 섹터에서 나오는 종목인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예,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에서 전기차로 넘어오고 네.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이슈 정도로 보면 되는데 오늘은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안에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더 볼까요? 예,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현재 풀 자율주행 이거에 이제 채택이 좀 됐죠. 심사가 좀 통과됐는데 드디어 열리는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 부분의 어떤 시장에 맞춰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도 하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스가 8월 8일 날 물론 이런 외관은 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첨단 일일 거다 좀 생각되는데 로보택시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본격적인 사업 이전에 다른 여러 업체에서도 로보택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외에도 현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센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방으로 이렇게 해지는 부분에서 라이다, 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카메라 인식 센서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개발 방식하고 일반 테슬라가 아닌 다른 회사의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센서의 개발 방식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쭉 알아보면은 구글도 현재 자율주행의 택시 웨이모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GM에서도 자율주행 택시 크루즈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이두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택시 아폴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현재 자율주행 시범 사업 로보라이드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로보택시부터 열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 선도 업체로서의 어떤 테슬라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자율주행 센서 이제 탑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슬라는 센서가 8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쓰지 않고 올 카메라 버전으로만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총 센서 수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고 크루즈 같은 경우는 40개, 보통 20개 이상 증가되고 있는데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어떤 카메라 어떤 종류가 첨가가 될수록 현재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호환이 좀 안 되고 인공지능, 러닝 합성에서 굉장히 더딘 부분들, 많은 데이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카메라 모듈만 고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의 중심 진영하고 라이다의 중심 진영은 정확하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비교 어떤 것이 좋을지는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테슬라의 8개 카메라를 가지고 사물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의 어떤 그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라이더, 로봇택시의 가장 이제 장착이 되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죠.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아서 그게 마진도 많이 안 남고 5%밖에 되지 않는데 주가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동력은 뭐냐? 현재 테슬라의 FlSD,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업체 공급을 다 해주고 또 장착도 해주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의 본업의 가치를 찾아갈 수가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아직 재료가 나와주지 않는 로봇에 대한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서 가치를 찾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고가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하나의 전체적으로 운영 체제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독자 OS 체제를 구축하느냐 아니면은 구글과 연대한 OS 체제를 구축하느냐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운영 체제에 대해서도 현재 글로벌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자율주행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율주행 안에서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테슬라 관련해서 카메라 센서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둬봤고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국내 주식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나무가라는 종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나무가라는 종목은 카메라 모듈 전문적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나무가가 이제 개발한 부분들은 특히 이제 카메라 어떤 부분에서 3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체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현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들이 두 개의 어떤 프로젝트를 그다음에 빛을 쏴서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를 쏴서 입체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3D 인식 기술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카메라 모듈에 이제 탑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인텔과도 공동으로 개발한 현재 센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D를 인식하는 기술이 어떤 핵심적인데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제휴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텔과의 제휴, 그다음에 또 삼성 로봇에 대해서도 청소기에 탑재된 부분들이 나무가의 카메라 모듈 쪽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어떤 그 기술들이 탑재가 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애플의 XR 기기 수혜주로서 부상이 되고 있는데 XR 기계 쪽에서 LG노텍과 나무가가 현재 3D 센싱 카메라의 공식 지정 업체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가 전장용으로도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무가 부분들이 크게 1월 달에 한번 관심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침체를 보였습니다.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일리지 않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전혀 움직임이 없지만은 8월 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강세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3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현재 체크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자율주행 쪽에서 카메라 모듈이 생각보다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수혜주로서 나무가를 제시를 좀 합니다.
네,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좀 더 커진다면 그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서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로 나무가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양한 3D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반도체 관련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흐름 짚어봤고요. 전성 관련주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파라다이스와 F&F를 두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두 종목 모두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이수페타시스와 나무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